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금요일 KBS 아침 뉴스 타임입니다. 네, 연일 이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 때문인가요? 오늘 아침도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공항 주변에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현재 김포와 청주, 무안과 광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가 결항되고 있습니다. 나흘째 아침마다 짙은 안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뒤로 보시면 여의도의 모습도 안개 때문에 뿌옇게 흐려 있고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는 3km 정도입니다. 특히 문산과 서산 등지는 100m 앞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안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가 들어오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항 주변에는 저시정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안개는 오후가 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지만 낮 동안에도 옅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0.6도, 광주는 2도, 대구는 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 3도 정도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은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은 9도가 되겠고요. 대전과 전주는 11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김포공항에 항공기 결항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간부의 여성조합원 성폭행 기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민주노총 부위원장 4명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소속 간부의 여성조합원 성폭행 기도 파문을 놓고 10시간 가까이 마라톤 대책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회의 직후 부위원장 4명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허영구 부위원장과 주봉희, 박정군, 김원주 부위원장 등은 오늘 새벽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글을 올리고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부도덕한 문제를 안고서 조직을 지키는 것보다는 조직의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이에 따라 민주노총 임원진 9명 가운데 구속된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하고 진영욱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용식 사무총장 등 4명만이 남게 됐습니다. 개인 차원의 범죄로 임원진이 모두 사퇴할 필요는 없으며 대책 없는 사퇴는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게 남은 임원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또 오늘 임원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어 사퇴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간부를 해임하고 해당 사업장 노조에도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위원장 4명이 사퇴하면서 민주노총 지도체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은 가해자인 해당 간부를 오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랴부랴 사퇴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민주노총은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최광호 기자입니다. 이번 파문의 발단은 구속 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피 중이던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줬던 여성조합원은 문제의 민주노총 간부가 이 위원장이 체포된 다음 날인 12월 6일 자신을 찾아와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측은 특히 민주노총 측이 전말을 파악하고도 사건이 알려지면 조직이 상처를 입는다는 논리로 피해자와 대리인을 압박했으며 이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퇴 수습 노력 대신 징계 수위 조정을 시도하는 등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보다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피해자 대리인 측은 오늘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폭행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덕성에 큰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용산 참사 전날 용역 직원이 물대포를 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 용역 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검토 중입니다. 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준범 기자입니다. 경찰의 호위 속에 철거민에게 물포를 쏘는 용역 직원 정모 씨. 논란 일자 경찰은 소방대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 씨가 호수를 잡았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설명은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소방대원이 연결해준 호수를 이용해 처음부터 직접 물포를 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씨가 물포를 쏜 것은 철거민들의 막루 설치를 막으려는 것으로 경찰 작전의 일환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역 직원들이 막루 아래에 불을 지펴 철거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제방패를 들고 경찰을 따라 건물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과 해당 용역 직원 등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용역 직원 등의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발표를 9일로 미뤘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전국 170여 개 경찰서 앞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석기를 처벌하라! 김석기를 처벌하라! 또 어제 저녁엔 불교계와 기독교계가 각각 시국법회와 기도회를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이 범행 뒤에는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껐다가 첫 전화는 꼭 애인에게 걸었습니다. 이 같은 독특한 통화 패턴이 추가 범죄를 밝혀줄 단서가 될지 경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르면 내일쯤 네 번째 희생자의 시신이 묻혀있는 골프장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강호순은 살인을 한 뒤에는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꺼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시 켠 뒤에는 반드시 대구에 사는 여자친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6차 7차 살인을 비롯해 강호순의 여러 범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화 사용 패턴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그 패턴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범행을 하고는 약 24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안 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1년간 강호순의 통화 기록 가운데 비슷한 유형을 집중 추적하면 추가 범행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묻힌 네 번째 희생자의 시신 발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호순이 사체를 매장했을 당시에 정밀 항공사진을 구해 입체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파 탐사 등 각종 탐사 기법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피해자 가운데 군포 여대생과 김모 씨 등 5명의 유가족은 강호순 소유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강호순의 재산은 예금 2억 8천만 원과 상가 등 총 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불안한 고용시장 지표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6포인트, 1.3% 오른 8,063회, 나스닥 지수는 31포인트, 2%가 오른 1,546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 아침 간추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지현 씨 휴대전화 복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고유번호 관리 시스템과 복제 감시 프로그램에 지난 2년간 적발된 전화번호 등 통신 관련 기밀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광역수사대는 전지현 씨의 경우 전화번호와 가입자 인적 사항만으로 복제가 이루어져 이동통신사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지 않고는 복제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팬카페가 등장해 파문과 함께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강호순 팬카페가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후 유사한 내용의 카페가 수십 개나 생겨났습니다. 팬카페를 만든 분들, 유족과 피해자들의 심정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주류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내면서 영웅이 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낸 윤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 부인의 경기도 양평군 토지 편법 취득 의혹, 그리고 딸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